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CJ CGV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티켓값은 올랐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라는 우스갯소리가 좀 감돌고 있습니다. CJ CGV를 되살리겠다는 CJ의 노력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유상증자 신주의 신규 상장을 앞두고 권리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은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현재 유상증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담감,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에 앞서서 이제 권리매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매도의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돌아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살짝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CJ CGV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만에 상반기 기준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아센디오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OTT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극장 사업과 관련돼서 OTT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서 OTT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극장 사업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CJ CG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치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CGV 같은 경우도 OTT 업체들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극장에서 OTT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수익성이 높은 그 4DX라고 하죠. 그 컨텐츠에 대한 비중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어쨌든 이 극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매도의 겁을 먹은 물량들이 또 투매로 나오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더 가파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CGV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지만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투매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떻게 보면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모레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유상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도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듯이 기업들도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데 그 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업인 극장사업 쪽에서 상반기 때 흑자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CJ CGV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극장주기 때문에 탄력적인 V자 반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버텨내면서 저점을 다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극장 관련주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하기 시작하면 투매 물량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타이트하다라기보다는 좀 지켜서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지키고 2주나 3주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1주, 2주 정도는 텀을 좀 뒀으면 좋겠는데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지금 지정드릴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거겠죠. 이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대응 후에 한 달, 두 달 기간적인 조정 시기를 좀 보고서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5,000원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CJ CGV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지금 손절을 하신다면 5,000원에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시큐레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락은 IMM 인베스트먼트가 주식을 장내 매도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또 다른 악재 요소도 있을까요? 네, 시큐레터 같은 경우도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게 신규 상장주들의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보호 예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연의 가치보다 조금은 있어 보이게끔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개업한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개업을 하는 것처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장할 때는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데 좀 실질적인 가치보다 약간 좋아 보이게끔 꾸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큐레터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상장되는 기업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붕 뜨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의무 확약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2대 주주, 3대 주주라고 보여져요. IMM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39만 주를 장내에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들 입장에선 수익이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주가의 성장성이라든지 현재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이들이 판단했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를 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가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 있습니다. 현재 39만 주를 매도했고 여전히 2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량 역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오늘 굉장히 낙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아까 전에 계속 살펴볼 때만 하더라도 이 기업이 올해 8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그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저점을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CJ CGV도 마찬가지고 이 주가라는 게 이론처럼 딱딱 들어맞는 경우보다는 올라갈 때는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좀 더 빠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큐레터에 대해서는 하단 라인을 좀 이탈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거를 18,000원 이상에서 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17,500원 선까지는 우리가 한번 봐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장후반부에 17,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좀 아쉽지만 손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7,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버티자입니다. 버티자인데 여기서 이 버티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앞으로 주가의 우상향이 기대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발적인 반발 매수를 기대해서 우리가 조금 버텨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유한다라기보다는 손절가는 17,500원. 오늘 장 후반까지 좀 버텨주게 된다면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해져 버렸지만 17,5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서 2만 원으로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텨본 다음에 만약에 종가상 가격대가 좀 지켜지면 하루 이틀 정도의 되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든지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시큐레이터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7,500원 선을 이탈한다면 조금 손절하는 전략을 취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함께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본업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철강 사업 쪽은 어떨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너무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악재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하향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6월 달에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 전망치에서 추가적으로 하향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스틸리온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철강 관련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포스코 쪽에 대한 2차 전지 메리트가 너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같이 약간 휩쓸려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서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철강 쪽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도금 강판이나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고 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도금 강판이나 컬러 강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아기자기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니까 보시면 되니까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에서 너무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지금 현재 한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8% 중에서 한 80% 정도는 한 6% 정도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약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량도 가장 많고 철강 쪽에 대한 입김이 가장 센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 4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철강에 대한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죠.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 쪽에서는 철강을 감산하면서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미국 쪽과 중국 쪽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철강 쪽에 대한 메리트는 중국 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강에 대한 감산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철강이 계속해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재건 쪽으로도 이 철강지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마감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자동차 업종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 자동차 업종과 철강이 또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철강 쪽은 거기에도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엮여서 하락한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스틸리온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나 2차 전지 분위기와 맞물려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뷰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자 전략으로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버티자 의견입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만 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전체 시장 자체에서 매매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